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시가 됐나요? 아직 1분 남았구나. 자, 이제 일주일도 넘어서 한 열흘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열흘 동안 해보시니까 뭐 어떻게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어떤 법이 제일 어려우세요, 하기에? 공법하고 민법. 예. 공법이랑 민법이 말 그대로 진짜 1차 과목의 가장 핵심이고 2차 과목의 핵심이긴 합니다. 공부할 양도 많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접근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처음에 공부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법이다 보니까 만만한 과목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계속 이제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에 지금 이거 기초 과정을 들어가지고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럼 뭐하러 1년 동안 공부합니까? 한 2달만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그걸 다 이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 단어 다 이제 외우듯이 똑같이 그냥 가시면은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1분 됐으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했어요? 기숙세. 지난 시간에 솔직히 수업 듣고 한 번 복습은 했다. 미안하지만 수업만 듣고 한 번도 못 봤다. 솔직해도 괜찮아요. 그런 분 계세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해주시면은 좋고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봤던 거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시면은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리마인드를 한 20분 정도 걸쳐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보시게 되면 우리 취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취득세 우리 세금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었는데 취득세는 무슨 세입니까? 지방세였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는 지방세였습니다. 자, 우리 지방세 중에서도 기초단체가 있었고 광역단체라는 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우리 취득세는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약간 위쪽이죠. 그러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 세?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말을 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 군,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니네가 그냥 너희 거에서 재산세 알아서 걷어다가 그냥 너희가 써라고 하는 게 재산세예요. 근데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처음에 그냥 한 번 취득할 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위쪽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만약에 부동산 사면 그럼 다 서울시청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자, 어디다가 징수 위임을 했다? 그렇죠. 시군구에다가 징수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갈 필요식은 없고 그냥 구청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구청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소재지 말하는 구청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사는 주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가 주소지인데 나중에 되면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쪽으로 가는 게 딱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세는 물건, 그다음에 국세는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내 새끼 안에 있는 그 부동산 취득했니? 나한테 세금 내고 가져가 이 얘기예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람이 내 구역에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네. 나는 매년 너한테 세금 보낼 테니까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금을 얘는 신고하는 세금이었습니까?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었는데 요거 언제까지 신고하죠? 60일. 취득을 만약에 오늘이 11월 며칠이에요? 18일인가? 18일 맞죠? 10일. 오늘 수능이잖아. 혹시 주변에 수능 보시는 분? 자녀분이 수능 보는 분? 안 계시는군요. 그죠? 다행히. 아니, 아침에 오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였어. 왜 이러지? 했더니 수능이었다 깜빡 몰랐어요. 그걸 또. 그죠? 자, 11월 만약에 18일 날 부동산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따가 나올 것 중에 요게 반드시 60일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에 2건 이상 취득한다 한다라더라도 요거를 합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세금을 인세라고 했습니까? 물세라고 했습니까? 물세라고 했었죠. 그렇죠? 물세라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요금을 물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또 노인네가 틀라. 그죠? 물세.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죠? 물세가 막 깎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에요. 자, 우리 과세 대상은 총 11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이겠죠.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자, 이때 말하는 토지 건축물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만을 말한다. 아니다. 사실상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사실상이에요. 항상 우리 세금은 무슨 과세? 실질과세, 실질과세. 언제나 실질과세인데 나중에 되면 실질과세에 따르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준부동산 네 가지는 뭐가 있었죠? 차량, 그렇죠. 차량 또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 말하는 기계라고 하는 건 건설 기계를 말해요, 제조 기계를 말해요. 건설 기계를 말하는 거죠. 건설 기계. 절대로 이거 제조 기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됐었어요. 형태는 없지만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무슨 광어에? 양식 광어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발음들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좋은데요. 누가 뭐라 했나요? 아, 그래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가 또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해서 또 강력하게 얘기했구나 또 누가, 그죠? 대답하시라고. 대충 누군지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양식어권입니다. 자, 양식어권. 자, 그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이에요. 그다음에 이 회원권이라고 하는 걸 굳이 외우실 필요식은 없는데 그냥 통상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을 말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임목입니다. 자, 우리 임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나무를 취득했다로가 아니라 저게 내 거다라고 하고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등기 등록이 가능한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60일 이내에 내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돈 주고 샀던, 네가 지었던, 공짜로 받았던, 하여튼 네 거 됐어? 그럼 무조건 이제 신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가 많아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세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구분했었죠. 예, 유상, 승계 취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했었고, 무상 승계, 원시, 그 다음에 간주 취득 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유상 승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매매였어요. 매매 거의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이제 교환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교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한 사람만 내요, 양쪽 다 내요. 양쪽 다 내는데 양쪽 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도? 양도세도 그렇죠. 양도세도 그렇죠. 갑자기 당황스러움습니다. 자, 교환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쌍방이 이제 다 신고 납부하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물 출자. 야, 우리 이제 현물 출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출자를 하는 사람이 냅니까? 출자를 받는 법인이 냅니까? 출자를 받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취득세는 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즉 부동산 처음에 내 거가 된 사람이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까지만 쓸게요. 그냥 현물 출자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물변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대물변제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구였어요? 이혼시의 위자료예요. 그렇죠. 혹시 이혼시의 자 위자료입니다. 똑같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자 이제 내가 신고하러 갑니다. 오피스텔 취득하셨네요. 네. 뭘로 취득하신 거예요? 돈 주고 산 건 아닌데 내가 위자료로 대신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유상 취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 생기셨네요. 네. 사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받아온 거예요. 그럼 무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혼 시에 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무상승계 취득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무상승계 취득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부담부 증여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담부 증여. 우리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는 물건 전체를 그냥 공짜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억짜리 땅을 받아오면서 아버지가 그 땅 담보로 대출받은 3억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어쨌든 5억짜리 땅이 생겼으니까 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두 가지로 가른다라고 했어요. 내가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 뭘로? 유상으로. 채무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채무 부분이에요.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부분. 그 다음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승계 취득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과세관청에서는 아버지가 빚진 거 아들이 내가 밭인 받아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믿어요? 대부분 안 믿죠. 그렇죠? 그래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라고 백날 신고해봐도 과세관청에서 뭘로 추정해요? 증여로 추정을 하지만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맞습니다라고 하는 소명해야만 그거 인정한다. 근데 우리 여러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얘는 그대로 유상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공매경매자 또 파산선고 또 서로 교환 자 또 정말로 대가 지급한 게 맞는 것들. 그렇죠? 이야, 대단하신데요 진짜. 부디 이렇게 1년 동안 가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또 저기 촌놈 마라톤 한다고 한 2달 열심히 하다가 또 그냥 나머지 지쳐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상속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증여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이제 원시 취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요.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토지를 매립한다든지 간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먼 땅 하나를 내가 20년 동안 잘 공을 들여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 뭐라고 하죠? 점유시효 취득이에요. 점유시효가 완성돼서 자 이때 취득을 하는 것도 원시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간주 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 세 가지는 아니 원래부터 내 거였다. 그런데 뭔가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니라 싼 가격이었다가 높은 가격으로 올라갔네.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목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무에 나가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한 걸 모르는 분이 더 많죠, 사실은. 그렇죠.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게 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자, 또 자, 건축물의 개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헌 건물인데 새 건물로 싹 바꿨다. 자, 그리고 예, 차량의 종류 변경. 자, 차량 등이죠, 등. 예, 종류를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포터트럭 사다가 캠핑카로 바꾸는 거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요 세 가지는 원래 내 거였어. 근데 낮은 가격이었다가 뭔가를 어쩌고 해서 높은 가격 됐으면 그거만큼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자, 마지막 하나 나오는 거는 이제 과점주주예요. 자, 우리 과점주주라고 하는 건 지분율이 5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예요, 초과. 요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내가 절반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네가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 네가 아닌 말로 쓰려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팔려면 말대로 쓸 수 있는데, 그치? 팔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종류를 구분합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목적은 뭐였죠? 목적? 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봤던 건 뭐였냐면은 시기 문제였어요. 시기. 취득 시기. 자, 우리 이제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뭔가 이제 대가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은 취득이에요? 아니죠. 중도금 주면 취득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잔금이죠. 잔금까지 건너가야 네 거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잔금일입니다. 근데 우리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만약에 이전 등기를 먼저 해온 겁니다. 그럼 취득세는 그 틈을 놓쳐야 안 놓쳐요? 안 놓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 그렇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세금이에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쪽으로 가요. 근데 이 잔금일이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우리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이 있을 거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 11월 18일이라 하더라도 뭐 실제 잔금 또 12월 달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로 갈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일을 써요. 자,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는 거는 누구? 개인간거래. 자, 그러면 개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사실상 잔금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개인 간에는 무조건 계약상 잔금일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보기에 그럴싸하게 나와요. 계약서상 잔금일은 이때인데 사실상 잔금한 게 뭐 뭘로 명확하게 들어간다는 동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 나와 있는 잔금일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죠? 자, 사실상은 뭐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입니다. 자, 국은 뭐였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자, 수는요? 수입, 수용 아닙니다. 수용 아니에요. 수입이에요. 수입. 예, 그렇죠. 자, 공은요? 공매 방법에 의한 거. 판결문. 판결문. 네, 그렇지 뭐. 자,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 속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화해 또 포기, 인나, 자백, 간주, 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세법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판결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에 대해서 민법에서 다룰 문제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유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연부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잔금일로 가면 몇 년 뒤로 간다라고 했었죠. 자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예, 그렇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 요건 취득일로 봅니다. 그럼 얘는 취득세를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내는 거죠.
맞아요. 4번, 5번씩 냅니다. 이때 말하는 연부금에는 계약보증금 포함 제외. 포함이에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약금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냥 한 20억이면 그중에 2억 주는 게 계약금이니까. 연부금 지급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일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유상이었고. 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였습니까? 상속 개시일. 그렇죠. 상속 개시일이에요. 우리 상속 개시일이 무슨 날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에 미리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려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멀쩡히 눈 뜨고 계신데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 개시일. 자, 증여의 경우에는 언제예요? 증여계약일, 그렇죠?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얘는 미리 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비교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할 때는 꼴 보기 싫어서 뭣도 안 한다. 계약서 안 쓴다. 자, 무조건 무슨 날? 예, 무조건 등기일에 등기 등록일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얘는 비교를 하지만 나머지는 등기에만 쓰고 나머지 하나는 상속 개시일만 쓰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건축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신축하면은 써도 좋습니다라고 땅땅땅 해준 날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사용 승인서. 그렇죠. 예,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중요하고, 매립 간척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렇죠. 다 끝났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에요. 그래서 준공, 인가까지 쓸게요. 예, 준공, 인가일입니다. 자, 물론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사실상 미리 썼네. 자, 그럼 그 날짜가 되겠죠. 예,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자, 오케이. 자, 얘는 이제 기초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자, 어떤 날입니까? 시효 완성일, 시효가 완성된 날, 20년이 지나서, 자, 시효가 완성된 날, 자, 요때 이제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간주 취득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지목 변경. 공부상으로 변경된 날이 있었고, 사실상 변경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변경 전에 미리 썼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날? 사실상 사용일. 요 두 줄은 그냥 법령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좀 더 중요해요. 특히 유상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취득 시기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뤘던 문제가 뭐냐면 과세표준 문제였어요. 과세표준. 자, 여러분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취득이든 간에 네가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뭘 신고 납부 아닌 거예요? 뭘 신고 납부하긴? 세금 신고하죠. 자, 그럼 세금 신고는 항상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표 곱하기 세율 하시게 되면 산출세액이죠. 오케이. 자, 산출세액인데, 자, 이 과세표준을 뭘로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을 했던, 무상으로 취득을 했던, 원시로 취득을 했던 간에 일단 네가 취득하면 취득 당시에 가액이 있을 거 아니니? 예, 취득 당시에 가액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뭐 해라?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1억 주고 샀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어지간하면 믿어요. 오케이. 예, 믿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뭐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죠. 시가표준액. 그래서 신고한 가액이랑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땅은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고, 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을 합니다. 요게 나중에 되면요, 어떤 건 시가표준액, 어떤 건 공시가격, 어떤 건 기준시가 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가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걸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너희 다운계약서 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 중에 다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비교를 안 하고요, 그냥 사실상, 그렇죠, 취득 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래. 자, 뭐뭐 있었죠? 똑같아요. 아까. 자, 국수공판 장입니다. 국수공판장. 근데 얘는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검증. 둘 중에 얼마, 이제 거래 가격 1억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걸 검증받은 가격이면 이것도 객관적으로 가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증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격을 나는 괜찮은데 저쪽 세무서에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만약에 높다, 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갔었습니다. 시기와는 다르게 요기 더 들어가요. 얘는 그냥 국수공판장까지만 들어가지만 얘는 국수공판장 검까지 들어가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고. 우리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를 검증하는 겁니까? 가격을 검증하는 겁니까?
거래 가격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 표준에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연부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아닌 사실상 무슨 금액? 연부금. 예, 사실상 연부금이 되겠죠. 오케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했던 게 유상, 무상, 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신고했지만은 이제 간주 취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주 취득. 자, 우리 간주 취득 같은 경우에 신고한 금액을 어떻게 해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해라. 전체 금액이 아니라 네가 1,000만 원이었다가 지목 변경을 해서 1억이 됐으면 그 9천만 원만큼을 신고하라 하면 자, 뭐랑 비교했습니까? 이것도 증가한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높은 가액으로 갔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과세 표준. 자, 그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요. 자, 세율을 곱하는데 취득세에선 세율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세율이.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표준세율이 있었습니다. 표준세율.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특례세율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 아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다라고 하는 구분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먼저 상속으로 취득을 합니다. 자, 상속인데 농지를 받은 경우하고 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입니다. 자, 농지 몇 프로? 2.3%, 2.3%. 여러분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안 보고, 그죠? 보면 또 어때요? 그죠? 자, 1천분의 얼마입니까? 예, 1천분의 23입니다. 자, 농지 외에는요? 2.8%. 자, 그러면 1천분의 28. 그렇죠, 28. 좀 이렇게 좀 써놓으면 어때? 그죠? 왜 법령에는 1천분의 얼마라고 했는지. 소수점 굉장히 싫어해요. 점 이거 안 해요. 항상 무슨 분의 얼마라고 하더라고 항상. 자, 우리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증여죠, 뭐 증여. 상속을 빼고는 일반적인 증여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3.5%. 하지만 받는 사람이 만약에 비영리 사업자다 이러면요. 2.8% 그렇죠. 2.8%입니다. 우리 비영리 중에 대표적인 건 뭐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뜬금없이 정당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옛날에 30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이게 여기 30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예요? 2.8%. 그러니까 1천분의 28, 1천분의 3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외에 이제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유상은 농지를 샀을 경우, 농지 외에 샀을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자, 농지 3.0, 3.0이면 1천분의 얼마? 30. 자, 그다음 얘는요? 4.0%. 자, 1천분의 40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공유물에 대한 분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유물의 분할은 2.3%라고 되어 있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뭘 빼고 2%를 빼고 0.3을 적용을 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배울 특례세율이에요, 요게.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유상이 있었어요. 아이고, 복잡했죠? 자, 절대로 여러분 우리 주택에 대한 자, 무슨 취득? 유상 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지. 원시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주택에 대한 유상인데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 첫 번째 주택이냐, 두 번째 주택이냐, 세 번째 주택이냐, 네 번째가 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이때 하나, 둘, 셋, 네 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당으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까? 세대별입니까? 세대예요, 세대. 우리 그 세법에서는 인당으로 따지는 거는 주택은 특히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항상 1세대 몇 주택이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당으로 따지게 되면 식구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죠? 남편도 하나, 뭐 애들도 한 5대만 하나씩 하면 유리하죠. 자, 몇 프로? 자, 우리 1에서 3%는 얼마 이하가 1%예요? 6억. 그렇죠. 자, 그럼 얼마 초과가 3%? 9억이에요.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인데 6억부터 9억까지는요. 예,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시까지는 굳이 그래요. 자, 두 번째 주택 몇 프로? 8%. 그렇죠. 얘는요. 1에서 3%. 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갭이 좀 커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시골집이면 1%만 내면 되는데 요게 이제 8배를 내야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커요. 자, 세 번째는 12%. 자, 그다음 얘는요? 8%. 자, 네 번째부터는 똑같아요. 12%, 12%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몇 프로다?
12%다. 주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살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지 법인이 네가 왜 필요하니? 넌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까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게 문제가 되죠. 우리 나중에 양도세 때 보면은 일시적인 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고서 이걸 팔 목적인데 나는 이사갈 집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때 이제 A주택을 양도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자, 근데 요거 취득을 할 때 취득세에서는 이걸 매기겠다.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주택은 중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거 나중에 신고할 때 체크한 란이 있어요. 그거 체크하면은 그냥 1에서 3% 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을 안 팔았네. 그러면 취득세 어떻게 하겠어요? 추징하는 거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무상 중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역 내에 있는 자, 얼마가 넘는 3억 원 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때도 몇 프로? 12%를 매기겠다. 근데 집 하나 있는 거를 아들한테도 못 주냐라고 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12%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3.5%를 적용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은 받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일까요? 주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일까요? 주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집이 여러 개라도 관계가 없어요. 지난주에 요거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받는 사람이 집이 하나여도 그거 필요 없고 나는 집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냥 평생 집이 요거 그냥 하나 있었다. 이거 줄 때 이렇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5%를 매깁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했었죠? 오케이. 복습을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년 동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또 그냥 무슨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2월달 되면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내가 지금 세법할 때인가? 그럼 세법할 때가 아니면 뭐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똑같이 나가세요. 그러셔야 돼요. 정말 이게 매년 똑같아요. 마지막 되면 세법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있다가 8월 9월 돼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진도대로 일단 따라오십시오.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끝나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정도만 훑어보고 그러고 가세요. 뭐 밥이야 뭐 좀 늦게 먹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자 478페이지에 보시면 특례세율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특례세율이에요. 자, 특례세율은 요게 이제 옛날에 우리 2011년도 그죠? 자, 11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거는 취득세가 2%였고 취득세가 2%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겁니다. 등록세가 따로 있었다라고 했어요. 등록세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커다란 취득세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2.8%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게 2.8% 받는 건 사실은 똑같지만 옛날에는 2%는 취득세란 이름으로 받았고 0.8%는 옛날엔 등록세란 이름으로 받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냥 취득세 2.8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건 지금 이제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등록명세라고 배우는 거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거 말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옛날에는 이것만 매기든가 이것만 매기는 세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합쳐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하여 특례세율 둘 중에 한 개만 매기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얘만 매기겠다는 거예요. 얘만. 자, 따라서 자, 첫 번째는 2%가 적용되는 취득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2%가. 우리 아까 2.3, 2.8, 3.5, 3.0 이건데 얘는 그냥 취득하면 취득세가 2%, 2점 몇이 아니라 그냥 2%. 우리 2%를 근데 뭐라고 했나요? 중과 기준 세율입니다. 요거 기억나세요? 자, 중과 기준 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뭐다? 일반적인 거에다가 2%의 몇 배를 더 중과하겠다. 그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과 기준 세율은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취득은 맞긴 맞는데 굳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바뀌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취득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거 4가지 중에 있어요. 굳이 소유권, 원래 내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없어요.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뭐이죠? 간주 취득, 그렇죠. 간주 취득이에요. 자, 지목 변경, 그죠? 아까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자, 건축물을 개수한다든가, 자, 우리 이제 차량 등에 대해서 종류를 변경을 한다든가,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득은 맞지만 원래 내 거였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세 파트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취득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과점주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취득한 거는 주식이지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에요. 취득은 과세했지만은 법인 소유의 토지를 내 이름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 4가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가 되긴 되지만 옛날로 따지게 되면 요 등록서 파트는 받지 않고 2%만 받는구나. 2%를 법령에서 뭐라고 표시한다? 중과 기준 세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죠? 오케이, 됐습니다. 되는 거 맞죠? 근데 수업 들을 땐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가 다음 주 오면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는 복습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걸 더 높게 삽니다. 당연하죠.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죠. 모를 수가.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최고인데요. 저는 복습 잘하는 학생이 제일 예뻐요. 이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뻐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죠?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임시건축물이에요, 임시건축물. 자, 이 임시건축물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건축물을 지어요. 근데 이게 임시건축물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 건물을 짓긴 짓는데, 이거 6개월 있다 허물 거예요. 이런 건축물이 있죠. 요거는 원래 취득세가 비과세예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무슨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1년도 안 돼서 허물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분양이 생각보다 안 된 겁니다. 1년이 넘어간 거예요. 제가 과세관청에선 야, 너 1년 내에 허문다며. 근데 이거 왜 같이 갖고 있어? 1년 넘었잖아. 1년 넘었잖아. 자, 이러면은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슨 모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공사 현장 사무소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델하우스 이전 등기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없죠? 등기 등본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만 받겠다? 2%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거 말합니다. 1년이 안 되면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원래는 비과세. 근데 갑자기 존속기간이 1년이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은 너 이제 임시 아니잖아. 받을 거야. 하지만 임시건축물은 등본, 대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 파트에 대해서는 안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설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설물. 우리 시설물이 건축물로 과세가 되긴 되지만은 이거 기부등이나 지붕이나 벽 같은 게 없지만 이걸로 과세합니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철골 구조물로 돼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철골 구조로 돼 있는 주차장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수영장 설치했는데 수영장 내 거다 이런 거 등기 등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뜬금없지만 무덤이 여기 들어가요. 무덤. 예, 그렇죠. 지목이 묘지인 땅이에요. 요거는 일종의 좀 혜택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름하여 등기 후 취득이라고 합니다. 등기 후 취득. 어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까지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건축물을 취득할 때의 취득 시기는 언제였죠? 사용승인서. 그렇죠. 네, 그렇죠. 사용승인서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취득 시기도 안 됐는데 취득세 낼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자, 뭘 했냐면 등록 면허세를 내놓은 거예요, 먼저. 이거가 과세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등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먼저 내놨어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얘를 내려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난 옛날에 등록면허세 같은 거 이미 내놨는데 이걸 다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은 두 개가 겹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 안 받고 2%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요게 답니다. 2% 과세가 되는 거는 요렇게 요렇게 간주 취득 네 가지하고 임시건축물, 각종 시설물, 무덤, 등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취득한다. 나중에 취득할 때 얘를 다 받게 되면 이 파트는 이중과세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자, 요렇게입니다. 요걸 일단 각각은 이해했죠? 왜 이건지. 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외울 때니까 반짝하시는데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자, 임시로 무지개 과자. 과자는 과자인데 무지개 과자예요. 무지개 과. 자는 뭐냐면 얘는 자동차.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입니다. 자, 무지개 과자 등.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그렇죠. 좀 낫죠. 임시 무지개 과자. 말은 참 예쁘네요. 무지개 과자. 그죠? 임시 무지개 과자 등. 나중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지금 요거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얘만 과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나올 겁니다. 섞여가지고 나와서 다음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요. 박스에 이렇게 넣어놔요. 박스에 넣고서 이 중에 2%짜리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종류를 이 두 가지는 최소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주 취득 네 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내 앞으로 등기한다 이런 거 없다. 어차피 내 거였다. 얘는 어차피 법인 거다. 이런 게 있었고, 우리 골프 연습장이나 무슨 철골로 돼 있는 주차장이 이전 등기 필요하냐? 그런 거 아니다. 무덤은 일종의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였다. 임시건축물,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도 등기 등록 같은 거 필요 없다. 근데 등기를 먼저 하고 취득을 하게 되면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자, 그래서 거기 먼저 우리 47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례세율 1 먼저 볼게요. 중과 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시역까지 나와 있는데 굵은 표시로 된 거하고 조금 좀 다를 거예요. 굵은 표시된 거는 이제 신성 교수님 암기 코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 기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역 건축물의 개수입니다. 자, 건축물의 개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건물의 면적 자체가 우리 100제곱미터였어요. 자, 요게 이렇게 면적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100제곱미터예요. 근데 얘는 되게 헌 건물. 자, 얘는 되게 이제 새 건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요거 1억짜리였는데 갑자기 요거는 이제 5억 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의 개수죠. 헌 건물 새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증가된 4억에 대해서 과세할 때 증가된 4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과세하겠다? 2% 과세하겠다. 원래 내 건물이지만 원래 헌 건물, 새롭게 태어난 새 건물이니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2%. 자, 그런데 그냥 개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부분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이 부분만큼. 자, 요게 이제 만약에 한 50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면적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2%를 받는 건 맞는데 이건 원래 없던 거였잖아요. 자,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만큼은 원시로 보겠다는 거.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거기 플러스에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표가 2개 나와 있는데 위쪽에 나와 있는 기역 중에서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지만 밑에 플러스 볼게요. 가액만 증가한 게 아니라 원래 면적이 증가했네.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뭘로 보겠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때는 2.8%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2개로 신고해야겠네요. 이제 기존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게 증가된 부분, 그 2개 나눠가지고 신고했어야겠죠.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옛날로 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취득이니? 하지만 네 이름으로 이전 등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부분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로 치게 되면 취득세로 과세가 됐겠어요? 등록세로 과세가 됐겠어요? 옛날에는 등록세로 과세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등록세 부분만 과세했던 게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차피 이름이 취득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고 요것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근데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세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자, 기존의 지금 현재 표준 세율에서 얼마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취지가 보면 2.8%에서 2% 빼니까 0.8만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게 목적이 뭐더라? 이거 취득 아니야. 하지만 이전 등기는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름이 취득세로 합쳐졌기 때문에 자, 취득세는 취득세지만은 옛날로 치게 되면 등록세 성격이 있는 취득세. 이름하여 특례2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수업하다가 특례1입니다. 특례2입니다라고 하는 거 요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특례1이라고 하는 거는 2%짜리, 특례2라고 하는 건 요걸 말해요. 자, 첫 번째. 환매. 자, 우리 이제 환매가 뭐냐면 환매가 일단은 팔기는 팔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가 다시 되사주는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와, 그런 경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환매 조건부 어쩌고 이런 게 붙는데 아마 실무상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앞에 있는 선생님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환매 조건 판매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아니 취득이라고 하는 건 좀 진득하게 내 거가 되어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6개월 있으면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세요? 판매는 판매지만 환매 조건보다 6개월 있다가 제가 다시 사주는 조건이에요. 건너갔을 때 취득으로 볼 수 있을 거냐. 6개월 있으면 내 거가 될 건데 이거 받으면 너무 억울해. 하지만 한영규 이름에서 뭐 누구누구 이름으로 이전 등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속이에요. 우리 아까 상속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몇 %였어요? 농지를 받으면 2.3, 농지 외 같은 경우에는 2.8이었죠. 근데 모든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정한 요런 경우인 경우에만 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1가구 1주택이 엄밀히 말하면 가구하고 세대하고는 다른 개념이긴 한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에는 1가구 1주택이라 나와요. 단 그 집이 너무 고급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1가구 1주택. 자, 얘는 좀 지울게요. 어떤 이렇게 산골에 가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을 이렇게 짓고 살고 있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고 옆에 이렇게 이제 밭도 같이 이제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집과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밭입니다. 어머니는 도망가시고 안 계시든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 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 40살 때, 나는 15살 때 이래요. 지금 현재는 아버지가 80세, 아들이 55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 보기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막 애잔합니다. 그렇죠? 강원도 산골에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물려받고 얘도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상속으로 취득하면 2.3, 2.8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버지 집이지 거의 우리 집 아니에요? 항상 우리 세금에서는 뭐라고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세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는 2%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집이 또 있었네. 이러면요. 이러면 2.8이죠. 집이 하나인 경우. 요때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쪽에 나와 있는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도 무조건 농지라고 해서 2.3에서 2% 뺀 0.3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이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농휴게자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농휴게자. 옛날에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내가 계속 농사 짓게 되면 증여세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건에 해당됐을 경우에만 이렇게 2%를 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외우세요. 합병. 법인의 합병이에요. 분할. 자, 이게 공유물에 대한 분할도 있고 이혼 시에 재산 분할도 있어요. 자, 이전. 건축물에 대한 이전입니다. 자,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환매, 상속은 상속이지만은 일정하게 1가구 1주택이나 농지인 경우. 자, 요건요.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라고 생각했어요.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예요.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합병 분할 이전입니다. 합병 분할 이전이에요.
자, 먼저 합병 볼게요. A 법인과 B 법인이 이렇게 합쳐져서 자, 지금은 커다란 A 법인이 된 겁니다. 옛날에 A 법인도 땅을 갖고 있었고 B 법인도 땅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커다란 물리적으로 그냥 합쳐진 거는 A는 일단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B입니다. B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만 바뀐 거기 때문에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옛날로 치게 되면 등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분할인데 우리 그래서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때 유상 취득이 아니라 무상 취득이라고 했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보시면 자, 내가 건물을 이렇게 두 개 갖고 있었는데 둘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자, 요렇게 하나 자, 부인 이름으로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취득을 했을 때도 이름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몫이 한 반이 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내 몫이 반이 있던 거예요. 그 분할한 거니까 취득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니까 몇 퍼센트를 3.5에서 2% 빼버리고 1.5를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유물의 분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똑같이 변동 없이 A하고 B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야, 이게 무슨 취득이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만약에 대방동 1번지에서 1-1번지, 1-2번지로 갈렸기 때문에 취득은 아니지만 지번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 파트는 받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취지가 뭐냐면 아, 이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의 이름 자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던 건물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나와 있는 건 그래요. 건축물을 그대로 해체를 해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뭔 취득이요. 하지만 뭐는 바뀌어요. 지번은 바뀌니까. 그렇죠. 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환매, 상속으로 인한 두 가지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근데 자르고에는 공유물의 분할도 있고 재산 분할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두 가지만 설명하고 좀 쉽게요. 우리 아까 건축물의 개수를 할 때, 자, 혹시라도 만약에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뭘로 봤어요? 원시 취득으로 봤었죠. 여기도 요런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보시면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자, 우리 공유물의 분할할 때 지금 이렇게 똑같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지번에 뭐 변동이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례세율 적용하는 게 맞는데 자, 요거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진 거예요. A는 이따시만하게. 자, B는 이만큼만 하세요. 이만큼만. B. 자, 그러면 원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 증가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증가된 부분. 원래는 2분의 1씩 갖고 있다가 지번 분할을 했는데 A는 이만큼 가져오고 B는 요만큼 가져온 겁니다. 원래 내 몫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0.3만 받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요거 받아오면서 B한테 만약에 돈을 줬다. 자, 이런 무슨 취득이에요? 유상 취득이 되는 거고. 근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B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난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니 다 가져라. 이러면요. 무상 취득이 되겠죠. 자, 이름하여 무슨 걸로 보겠다? 승계 취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지분보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승계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저만큼을 더 사오면 만약에 돈을 줬다 이러면 유상 승계가 될 거고 B가 아무런 조건 없이 줬다 이런 경우에는 무상 승계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자, 건축물 이전 과정이에요. 이전 과정. 자, 건축물 1번지에 있다가 2번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옮겼다가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뭔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네.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보겠다? 원시 취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내용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왕지사 나왔으니까 그 정도까지. 자, 첫 번째는 얘하고 종류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요즘 와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면적 증가 부분을 원시로 보겠다는 둥, 이전 과정에서 가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로 보겠다는 둥, 공유물을 가르는 과정에서 지분이 증가된 부분은 승계로 보겠다는 둥, 요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요걸 좀 알아두세요. 자, 그게 이제 그 478 두 번째 표, 여기까지만 쉽게요. 자, 니은 먼저 보겠습니다. 니은.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데 자, 플러스 권유 보겠습니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혹시 초과한다. 그럼 전체가 아니라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추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거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원시로 봐서 2.8으로 보겠다는 거고. 자, 디귿 해볼게요.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근데 밑에 플러스 혹시라도 지분이 증가했네. 똑같이 2분의 1씩 나눈 게 아니라 내가 왕창 더 많이 가져왔다. 자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은 승계로 보겠다. 돈 주고 가져왔으면 유상승계, 꽁으로 받아왔으면 무상승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다음에 이응이 보시면 벌채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목인데 요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근데 맨 밑에 볼게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 1에서 3%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나는 주택을 환매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하고 매매 계약을 맺은 게 알고 보니까 주택이었어요. 근데 주택이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취득한 입장에서는 그럼 1에서 3%를 적용해서 여기에 2%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자 그때는 여기다가 몇 프로 곱하겠다 그냥 이걸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얼마? 0.5에서 얼마? 1.5, 0.1.5. 자 원래는 얘를 적용하고 싶었다. 근데 주택이 혹시 1에서 3이 적용되는 거면 여기에서 2를 빼면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50%를 곱하니까 0.5에서 1.5가 적용될 겁니다. 요 중에 이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맨 마지막 보시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 혹시 1이나 그다음에 1에서 3%가 적용되는 대상은 해당 세율이 얼마로 하겠다? 5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례세율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게 되면 산출세액인데 지난 시간에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자, 이번 시간엔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2개 중에서 뭐만 받겠다? 1개만 받겠다. 취득은 맞아. 하지만 이전 등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 특례 1. 이게 무슨 취득이니? 하지만 이전 등기는 필요하네? 라고 하는 건 특례 2 적용하시면 되고 몇몇 가지 예외사항 있잖아요. 예외사항. 면적이 증가하면 뭘로 보겠다는 거 그거 써놓은 것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0분 쉬겠습니다.